지난 7월 태영호 전 의원은 제27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민주평통 해외지역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시카고 윈미디어 김한기 회장은 민주평통 신임 태영호 사무처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미주에서 정말 처음으로 거기 가서 정착하고 생활하고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수고도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사무처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미주대회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입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새로운 통일 독트린을 내놓으면 우리 국내에서 국내 지역회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순리인데요. 이번에는 미주 지역 회의를 오히려 우리 국내 지역 회의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8.15 독트린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 수건 사업을 이루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 공조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에 바로 우리 미주 지역 동포들과 미주에 있는 자문평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해 달라고 당부하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주 지역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앞으로 미주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과 또 동포들이 현지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주와의 가교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또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주 지역과의 친선, 우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 잘 이루어나가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정권 거체가 이어져 왔고 그 보수와 진보 정권 때마다 대북 정책이 조금씩 계속 달라왔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흐름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통일이 추진되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8.15 독트린은 역시 민족 통일, 공동체 통일 방안을 좀 더 진화시킨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 방안에는 새로운 통일과 관련한 접근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은 북한 정권과 어떻게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공동체와 함께 제재도 가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들어보는 것이 기본 흐름이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보수와 진보는 별의별 정책적 수단들을 다 써왔는데 다 실패했고 오늘 대한민국에 조성된 이런 안보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8.15 독트린에서는 이제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나 협력도 하지만은 그 북한 정권 뒤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그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새로운 그런 통일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주 지역에 계시는 탈북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보다 현지에서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유를 선택해서 북한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지금 생활하시기 때문에 항상 자유의 그런 옥토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전도 있겠지만은 과감히 그 도전을 극복하면서 지난 우리 미주 지역에 이민 갔던 우리 선대들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거기에서 군자금도 먹고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헌신적인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신 탈북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통일이라는 수건 사업을 잊지 마시고 잘 정착하시고 잘 사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현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2개의 국가를 고착시켜 놓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핵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지금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대응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우방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혼자의 힘으로는 핵전쟁을 막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또 일본과의 협력 협조 관계를 공고해서 한미일의 삼각축을 형성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는 여기에 주역이었던 또 지금까지 이걸 함께 만든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곧 이제 은퇴하시게 됩니다. 정계를 떠나시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반도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전쟁을 막고 핵 확산 방지를 만드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서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또 우리 한인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과 또 자기 거주지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 또 미국 정부에 절절히 간곡히 어필하셔서 이러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미 국내의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한반도는 2개 국가로 영원히 갈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이 국가가 하나의 국가내 아니면 2개 국가내 갈라지는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은 국제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김정은이 2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지도국이 이런 2개 국가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반도는 2개 국가로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 전계, 언론계 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2개 국가로 갈라질 수 없고 오직 자유통일만이 답변이다 라는 점을 미국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한반도에서 통일하는 것이 곧 북한의 비핵화도 실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결국은 개선하는 길이어서 정당에는 이것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납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생업에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행복한 삶 살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마파크에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맡았던 한 남성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경찰청에 따르면 78세 베비어 헤즈브룩 슬라이트 3세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13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가중 성폭력, 성적인 부적절한 접촉, 미성년자 비행 방조, 1급 아동학대 혐의가 각각 2건씩 포함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3건입니다. 경찰은 슬라이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 인근의 산타에나라 놀이공원 및 동물원에서 근무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은 놀이공원이 아닌 그의 자택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라이트의 자택은 놀이공원 바로 뒤에 위치한 블라이스 드라이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들은 5세에서 7세 사이로 약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에나라 놀이공원 및 동물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공원의 웹사이트에는 아이들이 전설적인 크리스마스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살고 있는 산속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모범 행동 증서를 받을 수 있어 흥분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사이트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야생동물과 이국적인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마술쇼도 열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슬라이트가 39세의 캐롤라인 롤런드의 고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롤런드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체로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롤런드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국에 따르면 놀이공원의 소유주는 슬라이트가 더 이상 공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한 남성이 전 직장 동료 2명에게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두 여성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의 도움으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서장 제임스 화이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은 9일 오전 6시경 웨스트 그랜드 블라바드 1000번지에서 2명의 50대, 60대 여성이 출근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서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근 해고되거나 정직된 전직 직원으로 이들을 마주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이트 서장은 그가 차량에 가연성 물질을 부었고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나 차량 주변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두 여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중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한 목격자가 그를 붙잡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7일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당국은 10일 오후 1시 15분께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지난 7일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프랑스 당국에 알린 조난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몽블랑은 높이 4,807m로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이들은 등반 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당국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인근 장례업체에 인계한 뒤 이들과 함께 프랑스를 찾은 일행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각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인 사망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모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